한때 별것 아니냐라 불렸던 이름이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단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죠.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세계를 뒤흔든 그녀 안세영. 지금부터 한 소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냈는지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2002년 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에서 1남 1녀 장녀로 태어난 안세영은 광주광역시에서 성장했어요. 아버지 안정현 씨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권투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체육 활동을 이어가며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즐기던 스포츠맨이었죠. 어머니 또한 체조 선수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스포츠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요. 안세영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운동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배드민턴 라켓을 잡기 전부터 몸의 밸런스감과 반사신경이 남달랐다고 해요. 처음엔 놀이라는 개념으로 라켓을 들었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보고 이 아이는 다르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죠. 그렇게 안세영의 인생을 바꾼 배드민턴과의 첫 만남은 사실 가족의 운동 유전자와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놀이에서 시작된 셈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체육 시간에 라켓을 처음 잡았을 때의 장면을 그녀는 자주 회상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을 툭툭 치는 사이 그녀의 눈은 공을 쫓았고 손은 자연스럽게 스윙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코치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역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레슨이 시작되었어요. 재능은 금방 드러났고 부모님은 딸의 의지를 보며 더는 가볍게만 놔두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라켓을 잡은 단순한 호기심이 곧 인생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초등 시절 그녀는 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지역대회에서의 입상은 곧 전국대회로 이어졌고 어린 나이에 테크닉과 경기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대회 경험은 경기 운영 능력을 빠르게 키웠고 승부를 끝내는 한 방보다도 흐름을 유지하는 힘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 시기의 반복 훈련과 대회 경험은 이후 장기전에서 강한 체력과 멘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후 훈련은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새벽 러닝, 기술 훈련, 체력 훈련, 영상 분석까지 하루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호소하기보다 오히려 훈련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중학교 시절 이미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차츰 국가대표감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때의 연습량과 반복이 지금 보이는 경기 집중력의 기반입니다. 여러 실업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국가대표 상비군의 길을 택했습니다. 학교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동하는 길도 있었지만 그녀와 가족은 더 넓은 경쟁 무대에서 성장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이 의미하던 바는 컸습니다. 청소년 대표로서의 경험, 국제대회 경험이 빨라진 만큼 스크린 위에서의 노출과 냉정한 평가도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단단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17세 국가대표팀이라는 문을 두드리고 성큼 들어선 순간 그녀의 이름은 BWF 랭킹표에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국내를 넘어 해외 스폰서와 협업 이야기가 오르내릴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시절의 안세영은 가능성 그 자체였고 코칭 스태프와 분석가들은 그녀의 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매 대회에서의 승률과 상대 분석이 평소처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처음 해외 투어에 나갔을 때는 새로운 환경과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높은 습도, 유럽의 빠른 코트, 일본의 단단한 경기 템포 각각 다른 특성이 있지만 그녀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16강, 8강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4강과 결승까지 올라가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국제대회 경험은 결국 경기 운영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직전 한국 배드민턴계에서는 세대교체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베테랑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메워야 했죠. 팬들의 시선은 뜨거웠고 언론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그 중심에 안세영이 있었고 기대와 함께 비교의 잣대도 함께 놓였습니다. 그 압박은 어쩌면 그에게 단련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특수한 무대였습니다. 처음 맞는 올림픽의 경험은 모든 선수에게 강렬한 테스트였고 결과는 아쉽게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8강 탈락의 쓴맛을 본 뒤 그녀는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다르다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다짐이었습니다. 도쿄의 아쉬움 이후 안세영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훈련 방식부터 멘탈 관리까지 모든 걸 새로 설계했죠. 그 결실은 2023년 전형 오픈 우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최정상급 선수들을 연달아 제압하고 정상에 선 그날 세계 배드민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랭킹, 전적, 그리고 미디어의 시선이 모두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중심, 안세영 시대의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안세영은 드디어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냈어요. 결승전 상대는 중국의 허빙자오. 중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존재였지만 안세영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벽한 2대0 승리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경기 내내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 날카로운 드롭샷,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절묘한 수비와 공격 전환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올림픽 단식 금메달이라는 역사적인 기록. 하지만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시상대 아래에서 한 인터뷰였어요. 그녀는 금메달의 감격 속에서도 담담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선수들이 더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는 사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된 작심 발언이었죠. 그동안 협회 내의 비합리적인 훈련 시스템, 선수 복지 문제, 지도 체계의 불투명함 등으로 인해 젊은 선수들이 힘들어했던 현실을 대변한 말이었어요. 안세영의 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교체, 감독진이 전면 개편되며 체질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녀의 한마디가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은 단순히 경기장의 승리보다 더 큰 의미를 남겼어요.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위상보다 한 사람의 선수로서 진심을 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파리올림픽 금메달 이후 안세영은 잠시의 휴식 대신 완벽한 선수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올림픽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다시 코트로 돌아왔죠. 이 시기부터 안세영의 플레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철벽 수비에 더해 공격 전환 속도와 코트 장악 능력이 한층 빨라졌고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의 스매시와 네트 플레이가 추가됐어요. 또한 경기 중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냉정함이 돋보였죠. 파리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그녀를 한 단계 완성형 선수로 성장시킨 계기였어요. 이후 월드투어에서도 연속 우승을 거두며 안세영은 단순한 강자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잡게 됩니다. 천이페이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기술적 포인트뿐 아니라 멘탈 게임의 전형이기도 했습니다. 안세영은 천이페이와의 경기에서 전술적 유연성, 체력 분배, 그리고 심리전에서 우위를 보였고 이는 반복된 맞대결에서 누적 우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라이벌 구도는 스포츠 드라마 그 자체로 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냈습니다. 파리에서의 금메달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점에서의 검증이었고 세계 최강에 대한 공식적 증명이었습니다. 금메달 수여 순간 그녀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쏟아지는 칭송과 관심은 개인을 넘는 상징이 되리라는 것을요. 코트 밖의 그녀는 소박하고 인간적입니다. 팬 사인회에서의 미소, 어린 팬에게 건넨 따뜻한 말, SNS에 올리는 소소한 일상까지. 그런 친근함이 팬덤을 만들었고 팬덤은 다시 선수에게 힘이 됩니다. 성공 뒤에도 변치 않는 인간적인 태도는 그를 사랑받는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BBC, CNN, 유럽 주요 매체뿐 아니라 중국 매체들조차 그의 위상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평가는 단순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여러 해 동안 일관된 성과가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커리어는 진행형입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호주 오픈, 월드투어 파이널, 그리고 다음 올림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별것 아니냐라던 평가는 이제 가장 완벽한 복수의 서사가 되었고 그 과정은 한국 스포츠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한 선수의 성공을 넘어 제도와 팬덤, 스포츠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별것 아니다라고 말한 이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그녀가 쌓아올린 기록과 영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셔틀콕을 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녀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